안녕하세요. 모둠철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3일 이번 영상에서는 3개의 엔비디아 관련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엔비디아 투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더 포춘에서 나온 기사이고요. 기사 제목은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데 월가 분석가들은 여전히 매수할 만하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훌륭한 수익 보고를 했지만 주가는 하락했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기대가 너무 높았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고요.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태평양 시장 책임자인 토마스 매튜스가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급속한 이익 성장에 실망한 듯하지만 AI 랠리는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은 매수 등급을 재확인했고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165달러로 최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들은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매우 합리적인 가치평가로 독특한 성장을 제공하며 생성형 AI 사이클의 주요 수혜자로 남아있으며 분기별 잡음은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2025년 회계연도 수익의 약 30에서 35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당 순이익이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로는 매력적인 가치평가라고 합니다. 총 마진 같은 경우에 2분기에는 75.1%로 78.4%에서 약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총 마진이 2024 전체 년도에 70% 중반 범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76.4%로 약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 마진 감소는 수익에 대한 압박이나 경쟁 심화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하락이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만 하고 앞으로 또 총 마진이 높아질지 기다려 볼 수 있는데요. 가벨리 펀즈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존 벨톤이 이메일을 통해서 포춘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측면에서 매출 총 이익률이 아마도 유일하게 부정적인 콜아웃이었지만 비교적 잘 설명되었고 여전히 가이던스와 일치했습니다. 약간은 마진 하락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수익은 회계연도 2분기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3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분석가들의 합의 추정치인 287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순이익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66억 달러였고 예상된 150억 달러보다 높은 수치죠. 회계연도 3분기 수익 가이던스도 분석가들의 합의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3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낙관적인 분석가들의 예측치를 약간 밑돌았고 또한 향후 분기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80%로 둔할 것으로 암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익 보고서는 CEO 젠슨 황에게 마이크 드롭 모멘트였으며 웨더부시 분석가 댄 아이브스에 따르면 AI 혁명이 지속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이브스는 일부 낙관적인 분석가 수익 안내 예측이 실제 수치보다 조금 더 높았지만 엔비디아 전망은 여전히 강력하고 AI의 중요한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며 새로운 블랙웰 칩의 지원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요점에 따라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4분기에 수십억 달러의 블랙웰 수익을 볼 것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브스는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 컨퍼런스 콜은 우리의 강세적
관점을 뒷받침하고 입증했을 뿐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새로운 석유와 금이 되면서 기술과 글로벌 환경을 바꿨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UBS 분석가 티모시 아큐리는 지난주 목요일에 고객이 보낸 메모에서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매수 등급과 $150 목표 가격을 확인했고, 엔비디아의 매수 약정과 공급 의무가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우리가 가장 주시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역사적으로 미래 성장의 선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2분기에 $278억 매수 약정과 $67억 조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UBS가 엔비디아의 총 공급이라고 부르는 것을 분기별로 40% 증가시킨 것이며 지난 분기에는 15% 성장했고 4분기에는 성장이 없었다고 했고 향후 몇 분기 동안 강력한 매출 성장을 예고한다고 썼습니다. 가벨리 펀드의 벨트는 엔비디아가 이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약세 사례를 해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블랙일 칩의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결했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핵심 고객이 AI 인프라에 과도한 지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회의론에 대해서 중요한 점이 엔비디아 경영진이 메타, 구글, 아마존 같은 대규모 소비자 인터넷 고객이 이미 핵심 사업에서 AI 지출에 대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고 하면서 AI 인프라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향후에도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논란을 불식시켰고요. 라포르 탱글러 인베스트먼트 CEO 겸 CIO인 낸시 탱글러는 AI 지출이 막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은 회사에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며 구경제 기업들이 마진 개선을 위해서 AI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은 인터넷 버블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매도세가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할 기회라고 봅니다 라고 했고, 이렇게 많은 분석가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이 회사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도 등급을 매긴 분석가는 없지만 홀드 및 홀드와 동등한 등급을 매긴 애널리스트는 5명 있습니다. D.A. 데이비슨과 또 다른 애널리스트들인데요. D.A. 데이비슨은 겔 루리아가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는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했고 목표 가격을 $90로 책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브스 기사 엔비디아가 $40까지 깨질까? 자,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약 1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 주가는 약 $50에 거래되었는데 현재 가치보다 거의 60% 낮았습니다. 약 18개월 전인 2023년 3월 말에는 주가가 $28였습니다. 현재 시장가인 $117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실적의 약 70배, 예상 회계연도 25, 실적의 46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수가 높은 이유는 AI에 대한 수혜자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엔비디아의 경우 수요 증가와 가격 결정력이 유지되고 생성형 AI 열풍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상당히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여전한데요. 그렇다면 하락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엔비디아 주식은 2021년 1월 초 $13에서 현재 $117로 900% 치솟았는데 이 약 4년 동안 S&P 500은 50%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1년 주식 수익률은 125%, 2022년 마이너스 50%, 2023년 239%로 험난한 예정이었는데요. 엔비디아의 매출은 숨가쁘게 성장해 왔지만 성장은 천천히 냉각되고 합의 추정에 따르면 성장률은 내년까지 약 3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이 더 냉각되거나
심지어 정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유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구축하고 훈련하는데 매우 비싸고, 이 칩을 구매해서 AI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매우 많은 돈이 들지만 수익 창출은 그에 비해서 얼마 안 된다. 또한 챗GPT 외에는 유료 고객 기반을 확보한 AI는 거의 없다. 이렇게 경쟁적인 엔비디아 칩에 대한 투자는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포모 때문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기업들이 AI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 투자 추세, 즉 엔비디아 칩을 사는 추세는 꺾일 수 있고, 그러면 엔비디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네,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참 도움이 되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모틀리 풀 기사를 통해서 엔비디아를 매수하기에는 늦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의 지배적인 회사로 떠오른 2022년 말 이후로 950% 이상 급등했고, 게다가 2분기 실적 발표도 아주 훌륭했고, AI 칩의 성장은 엄청나고, 따라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남은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에 너무 늦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후퍼 칩에 대한 견고한 수요로 계속 이익을 얻고 있으며, 기대를 모았던 블랙엘 칩을 출하하기를 시작했다고 했고, 이러한 수요를 감안할 때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가 2032년까지 칩 시장의 연 평균 성장률이 38%가 될 것으로 예측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성장이 계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닝 보고서는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주가는 크게 하락했으며 주가 수익 비율은 70인데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렇게 높은 수치로 볼 수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주가 매출 비율은 38로 10배인 AMD와 5배인 퀄컴과 비교되고, 주가 순 자산 가치 비율은 AMD가 4배, 퀄컴이 8배이고 엔비디아는 61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쭉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매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는 거죠. 주식의 상태를 감안할 때 투자자들은 적어도 지금은 매수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AI 칩 시장의 CAGR 38%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쭉 강력한 성장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주가가 하락장에 접어들면 투자자들은 달러 비용 평균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가격으로는 완벽을 위한 가격이 책정되었거나 이게 넘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완벽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60일의 가격 대비 장국 가치 비율을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와 가격 대비 장부 가치 비율을 주식 목록에 두고 이러한 높은 수준에서 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 매수를 보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기사를 봤는데, 첫 번째 기사는 강세론, 두 번째는 약세론이었고, 세 번째도 약세론인데 여기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으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건데요. 투자자로서 꼭 짚어봐야 할 사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봉이 하나, 두 개 생겼고, 사실 쌍봉은 확실히 하락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봉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삼봉이 돼서 여기는 더 확실한 하락의 신호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주봉으로는 지금 쌍봉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자, 쌍봉을 만들었다가 하락할지 아니면 여기서 AI에 대한 투자 확대로 더 큰 상승을 해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어떠한 강점과 약점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체크해보고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